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코로나 이후 집에서 일하고 수업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동물 복지 또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고 학대받고 방치되어 고통받는 수많은 동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원픽 살리는 일 7번째 강의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는 책을 쓴 이소영 작가예요.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의 동물보호 정책이라는 주제로 동물보호 정책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는 책을 쓴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청에서 동물보호 업무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동물보호 운동이라는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잠시 일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담당을 하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선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이라는 국 안에 있는 지역경제과 안에 있는 동물자원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의 문제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죠? 라고 가끔씩 물어보세요.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아직까지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법적인 위치 자체가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길고양이와 관련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TNR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만 하느냐, 길고양이를 위한 다른 보호 정책은 없느냐, 이런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급식소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시는 분들이 캣맘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캣맘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 급식소가 아니고요. 이제 시에서 공식적으로 급식소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지금 관내 주요 공원 등에 한 33개의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에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 되게 뭔가 막연한데, 쉽게 말해서 뭐 바깥에 외출을 했는데 목줄을 안 하고 반려동물 목줄을 안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셨다든지, 뭐 단순히 봐서 그런 가장 흔한 내용들이고요. 아까 전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물 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항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뭐 물림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입마개 착용에 대해서도 제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대형견은 맹견에 해당하는 5종류와 그 믹스견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돌봄 취약가구 사업비 지급이라든지 신규 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떤 게 있으면 조금 더 그 시민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동물보호 정책을 좀 나아갈 이거 시행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들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길고양이 겨울집 사업을 조금 시도를 해보기는 했어요. 예산이 없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뭐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떼와서 그 길고양이를 위한 겨울집을 리빙박스로 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급식소 옆에다가 하나씩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겨울철 고양이들이 길에서 뭐 얼어 죽거나 아니면 병에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개념을 많은 분들께 좀 알리고 싶어서 겨울집을 시도했었는데,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시민분들에게 좀 이런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뭐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피학대 동물 지원비가
치료비가 있어요. 그게 사업인데 그 피학대 동물, 그러니까 학대를 당한 동물들의 치료비에 쓸 수 있는 작은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거의 걸을 수 없다라고 이제 뭐 판정을 받았었던 그 개 치료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일부 정도 이렇게 지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조금 차도가 있어서 이제 하반신에 조금 사용할 신경이 돌아왔다,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이 지원비를 늘려서 더 많은 그런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이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예의는 동물을 둘러싼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뭐 무조건적으로 옳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수원을 위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